자, 만약에 저체온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은 분명히 여러분 다음 산행이나 다음 아웃도어 야외 활동할 때 정말 긴장하게 되고 장비적으로 더 잘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체온증을 한번 경험해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누가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겪기 전까지는 방심하거나 아예 설마 내가 젊은데 내가 체력이 좋은데 내 경험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체온증은 방심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저체온증 2번 겪어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때 정말 살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체력도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장비적인 부분은 잘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젊고 체력이 정말 자신 있었고, 정말 그 산을 밑에서도 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상까지 뭐 뛰어 올라가고 막 그런 정도의 자신감 가지고 실제 그렇게 정말 어설픈 정말 그 만용에 의한 산행을 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체력이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경험이 어떤 일을 만드냐? 바로 이 저체온증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산행을 하다가 봄이었습니다. 봄비를 이제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걸으면서 산행을 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 고어텍스니 뭐 방수투 자켓이니 뭐 그런 것들 없었습니다. 그냥 런닝 뭐 셔츠, 면 셔츠, 밑에는 그냥 반바지, 그다음 뭐 운동화 때로는 뭐 경등선을 신기도 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배낭에 기본적인 장비를 딱 착용한 상태에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봄비를 내렸는데 오히려 봄비가 너무 시원한 겁니다. 오히려 몸이 젖으니까 더 시원한 거예요. 이 열 발산이 되는 것에서 오히려 비를 맞으니까 시원하다는 생각 드니까 오히려 더 속도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활력소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계속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은 불지 않는데 갑자기 몸이 엄청 떨립니다.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소리로 이빨이 하는 이런 느낌의 아주 강한 진동의 이 떨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까지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졌었고, 그렇다고 바람을 맞는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땀을 계속 흘리면서 저도 이미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또 열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다가 이제 비에 젖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몸이 저체온증의 가장 이제 초입 단계죠. 저체온증의 가장 초입 단계인 이 떨림 증상으로 바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이라는 것이 땀에 의해서도 발생되죠. 몸이 젖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땀에 의해서도 발생되고요. 방금 땀이 흘린 데다가 또 비까지 맞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위험도가 더 가소가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몰랐죠. 오히려 시원하다 생각하고 오히려 이 산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했고 비 맞고 가는 게 굉장히 또 재밌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어느 딱 사이클이 딱 되니까 즉 뭐니까 체력이 남들 한계점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에너지를 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고갈한 상태에서 가다가 땀을 많이 흘리고 또 비까지 맞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체력이 부족하다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체력이 급격하게 아마 고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떨림을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취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젖은 옷을 다 벗고 그 다음 배낭 안에 있던, 그때는 뭘 챙겨갔었냐면 그 판초유가 있었다고. 판초유. 그래서 판초유로 이렇게 몸을 감싸고 그냥 그 상태에서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솔직히 움직일 힘도 안 났던 것 같고 몸이 많이 떨려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제 그 자리에서 바로 배낭에서 판초이 꺼내고 옷 다 위에 면티 다 벗고 그냥 알몸인 상태에서 그냥 이 판초이를 일단 깨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 봄비가 상당히 차가웠다는 게 그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맞을 때는 몰랐는데 이 판초를 딱 뒤집어 쓰고 가만히 이제 그 체온 유지하기서 웅크리고 있는데 그때 손등으로 떨어지는 비가 굉장히 차갑다는 느꼈어요. 내가 상당히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이동을 했었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내 몸에서 열이 나니까, 그죠? 움직이면서 빠르게 걷다 보니까 열이 나니까 그 봄비가 차갑다는 걸 못 느끼고 시원하다고 느꼈었는데 이게 막상 이제 저체온증의 초입 단계에서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이 손등으로 떨어진 비가 엄청나게 차가웠던 거예요. 정말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만용을 가지고 오만하면 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제가 이 저체온증 위험성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어쨌든 판초위라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요. 한 20분 정도인가? 20분 정도,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서서히 몸이 살아난다는 느낌. 어떤 게 가슴이 확 펴지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열이 얼어붙었던 몸이 이렇게 확 퍼진다는 느낌. 이것도 겪어봐야 아는데. 이거 뭐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음료수를 딱 몸 안에 딱 들이키고 난 후에 이 몸이 확 열기가 샥 몸을 퍼지는 느낌 있죠. 그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분인가 30분간 이 웅크린 상태에서 비를 판초위로 막아내고 내 몸 안에 온기도 아직 있죠. 우리도 계속 열을 발산하니까 그게 판초위 안에 가둬지면서 공기가 데워지면서 그러면서 체온 유지가 되니까 이게 딱 2~30분 지나니까 몸이 확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떨림도 살짝 다시 좀 떨림이 좀 덜하고 서서히 몸이 차분하게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온 후에 제가 다시 마무리 산행을 했던 그게 첫 번째 저체온증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징후가 없었습니다. 떨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땐 겨울이었는데 떨림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뭐가 느껴졌냐면 다리가 굉장히 몸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걷다가 갑자기 엄청 무거워져요. 그때는 제가 이미 방수 자켓이라든가 보온 어떤 그 대책을 충분히 강구한 상태였는데 뭐냐면 제가 너무 껴입어 가지고 안에서는 땀이 계속 났던 거고, 그리고 옷을 또 껴입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또 내가 따뜻하다고, 내가 보여진 시각적으로도 따뜻하고 옷을 껴입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직 나에게 충분히 위협할 정도의 외기 온도는 아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뭡니까?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안에서 땀이 나버리니까 이미 이 체온 유지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제가 젖은 상태에서는 건조된 상태보다 20배 빨리 체온 손실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따뜻한데 춥다. 이게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데 추운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분명히 껴입어서 따뜻한데 안쪽은 땀에 젖다 보니까 제가 움직이면서 안쪽에 공기에 순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기가 확 느껴집니다. 공기가 펌핑되면서 내부에서 펌핑돼. 그게 이제 딱 느껴지는 순간 내가 저체온증에 빠지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뭐요? 되게 몸이 무거웠어요. 떨림은 없었는데 되게 무겁고 다리가 되게 뭐라 해야 되나요? 나도 모르게 이게 부자연스럽다고 그래요. 걷는 게. 그게 딱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체온증이라는 게 사람마다 체질마다 이게 오르는 어떤 전조 현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떨림이 먼저 온 적이 있고 어떤 경우는 떨림이 없었는데 이게 몸이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걸음이라든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굉장히 그 몸이 뻐근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체온증은 뭐가 있다고요? 전조 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그때 적절한 장비 또는 적절한 응급 처치를 통해 가지고 멈추고 체온을 회복한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아니면 조금 더 움직여서 뭐 위기를 극복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더 위험할 뻔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제 경험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다 겪어보지 못되다 보니까 제가 겪은 범위 내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형과 상황과 개인의 체질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저체온증 왔을 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최소의 장비로 빨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옷을 젖은 거 안쪽에 두 번째 그 겨울에 있을 때는 옷을 다 벗고요. 마찬가지 젖은 옷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그거 오래 껴입는 거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방수 자켓 벗고 안에 패딩을 입었었는데 그 패딩을 벗고 그다음 그 안에 또 그때는 제가 그 투습력이 좋은 속건성이 그 기모 스타일, 얇은 기모 스타일의 그런 그 티셔츠, 티집을 입었는데 그것도 젖어 있더라고요. 이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들은 땀을 분명히 많이 흘리고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잘 못 느끼지만 만약에 같이 동행하다가 속도가 급격하게 늦어지거나 몸을 떨고 있다거나 입술이 파란색, 청색처럼 띄고 있다면 이분은 지금 아마 땀에 많이 젖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미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옷 걷어서 딱 배 짚어보면
젖어 있어요. 그것도 배가 차가울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럼 빨리 그때 멈춰서고 뜨거운 물을 먹이고 젖은 옷 다 벗겨 새롭게 갈아입히고 그다음 방풍 조치 취해서 뭐 이런 쉘터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 띄워놨던 것처럼 뭐 판초이라든가 아니면 타프를 챙겨갔다 아니면 비닐 쉘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방풍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체온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그 상태에서 좀 쉬면 분명히 몸이 서서히 살아나게 느껴집니다. 정말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다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버텨주고 동행자는 따로 뭐 구조 요청하러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저체온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두 번 겪고 나온 후부터 어떻습니까? 다시는 내가 저체온증을 우습게 보지 않겠다. 그래서 장비를 더 잘 챙기고 최악의 경우는 불을 피워서라도 뭡니까? 나를 살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어설프게 빈몸이라든가 장비가 또 최소화 이렇게 가지 않아요. 분명히 장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데 어떤 경험요?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경험이 많이 누적되면 여러분들의 장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겪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겪기 전까지는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에이, 내가 무슨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또는 나는 한 번도 이런 부분 그런 비슷한 상황 비도 맞고 걷고 다 했지만 전 이상이 없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기온에 의해서 기온 변화 아니면 기상 악화 폭우가 될 수도 있고 폭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풍이 불어서 그게 원인을 촉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상치 않게 갑작스럽게 체력이 확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그다음 자연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저체온증이 촉발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장비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기본적인 이 물품들의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있었던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2번에 벌써 판초이가 들어있던 이유가 다른 분들은 우선순위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왜 2번에 판초이가 들어있었냐면 제가 실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봄비가 내렸을 때 비 맞고 가다 저체온증 빠졌을 때 이 판초이 그때 은박 담요 안 챙겨 다녔었어요. 근데 이 판초이가 결국은 저를 살렸기 때문에 저는 이 판초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본 장비라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 빨간색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높은 물품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이 판초이인 이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본인들의 경험과 또 어떤 그 활동 영역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또 이런 물품들을 또 꾸려보고 또 물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이 저체온증에 빠졌을 때 초기 대응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쨌든 저체온증에 초기 증상이 빠졌지만 살아났던 이유는 이런 적절한 그래도 장비들이 있었고 그 다음 그 전조 증상을 빨리 캐치해내서 주변 자연 지형을 위해서 바람을 피하고 또 내가 바람 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건을 이렇게 조성해서 버텼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빈몸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잘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장비를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빠르게 쉽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비싼 걸 사는 것보다는 적절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고통을 초기에 예방하고 그 다음 상황을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장비를 챙겨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 늘어난 장비가 요번에 진짜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왜? 언제 저런 저체온증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체온증 빠진 사람이면 그때 그 장소에 내가 그런 상황 겪을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예상을 못합니다. 그냥 그때까지 안전하게 산행이든 야외활동 해왔기 때문에 그 복장 또는 그런 장비를 챙겨서 그냥 그 장소에 갔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강의할 때도 제 유튜브에 또 제 강의 들었던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대응해버리라는 얘기죠. 고통이 더 진행되기 전에 미리 응급처치를 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조치를 사전에 하는 것은 사고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때 필요한 적절한 장비를 잘 갖추는 게 정말 훌륭한 생존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장비를 챙겨서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전조현상을 빨리 캐치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이렇게 쭉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이미지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안전한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 장비들 점검해보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판초위로 그렇게 한번 그 그때 저체온증 극복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이 타프를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판초를 뒤집어 쓴 거 좋았는데 좀 더 좀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더 편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내가 좀 더 편한 어떤 상태로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면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음에 내가 좀 더 쉽고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이면서 좀 더 편하게 이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쉘터에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타프, 보다시피 타프 쉘터 만드는 것들, 또 타프 쉘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 강풍이 불거나 하면 협소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쉘터를 구성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쉘터 만드는 것, 특히 타프형에서 쉘터 만드는 것들은 한 뭐 2개 또는 3개 정도 제가 이제 아예 숙달을 해놓는 겁니다.